온갖 삶의 불협화음은 당신이 특별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특이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불안하네. 당신이 만약 이런 식의 고민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더욱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클래식을 감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은 곡들은 보통 듣자마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클래식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멜로디가 좋아서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요? 모두 아닙니다. 답은 상상을 벗어난 부분에 존재합니다. 불협화음 덕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은 사실 온갖 불협화음의 집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클래식이라도 그 안에서 불협화음을 제외하면 순식간에 다른 음악과 같은 평범한 음악이 되어버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굳이 끝까지 듣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떤 차별성과 개성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그런 불협화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삶의 궤도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나요? 사는 게 두려울 정도로 내일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모든 불안은 당신만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초조한 마음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무언가를 인생에 녹여 넣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하나로 섞을 때, 다른 성질을 가진 분자를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극심한 불협화음과 같은 반작용이나 균열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당신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곧 당신만 살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는 예고입니다. 삶의 불협화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인생의 근사한 출발점은 불행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도착지에 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도착은 경험과 능력의 영역이지만 시작은 의지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초보일수록 더 자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원고지 50매의 글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마음과 가장 유사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죠. 이제야 제가 원하는 도착지로 제 마음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년 동안 무수히 시작한 결과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죠.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매일 반복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지점으로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를 이루기 전 우리의 상황은 보통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불행이 시작을 망설이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일상을 이어갑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대충 살자. 인생 뭐 있나? 오늘을 즐기자. 하지만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런 식의 자신을 안주시키는 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든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불행하고 두렵고 쓸쓸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그걸 이겨내고
무수한 시작을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도 자신의 삶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얼굴을 보세요. 세월이 쌓인 오래된 얼굴은 우리에게 진실만 알려줍니다. 늘 자신을 보세요. 변화의 멋진 힘을 아는 사람들은 애써 타인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남에게 줄까요?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에게 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변화는 귀한 것이라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니까요. 또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든 포기한다면 그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도 실패한 것이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자살을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실패는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단념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불행을 그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할 때 불행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연속해서 불행한 일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이 불행을 활용하지 못한 이들입니다. 불행을 통해 우리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내게 꼭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할 때 내게 소중한 사람과 환경을 재빠르게 구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하여 더 큰 불행을 또다시 맞이하게 되죠. 불행을 스승으로 삼지 않으면 반복해서 불행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불행을 불행으로서 끝맺는 사람은 반복해서 고통을 겪게 되고 불행을 새로운 시작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불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불행 앞에서 단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행을 근사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네 줄의 공식. 작가, 인플루언서, 강연가, 기업의 대표 등 무엇이 되려는 사람은 많은데 무엇을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작가가 되려면 글을 써야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무언가 꾸준히 해야 하고 강연가가 되려면 콘텐츠를 쌓아야 하고 기업의 대표가 되려면 자신을 대표하는 무언가를 일상에서 배우면서 실천해야 하는데 명사를 가지려는 사람은 많지만 동사는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동사 없이 명사를 가질 수 있다며 온갖 카피로 대중을 유혹하는 각종 학원이 즐비합니다. 학원의 카피는 대중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꿈이 있든 다음 네 줄만 기억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동사를 품에 안으면 명사는 저절로 따라온다. 하지만 동사를 스치면 명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당신이 반복한 것이 곧 당신입니다. 20년 동안 손으로 설거지를 하던 사람이 최근에 식기세척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평소처럼 손으로 설거지를 끝낸 후에야 최근 구매한 식기세척기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손으로 설거지를 하던 세월의 습관이 식기세척기라는 현실에 눈을 가린 것이죠. 99일 동안 자신의 식욕을 다스리며 소식을 하다가 딱 하루 과식한다고 갑자기 살이 찌지 않는 것처럼 99일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과식을 하다가 딱 하루 소식한다고 갑자기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더 오랫동안 반복한 것이 우리의 현재를 완성했으며 지금도 우리는 자신이 반복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보고, 듣고, 실천한 것들의 합입니다. 당신이 반복한 것이 곧 당신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고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더불어 근사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5가지 습관의 효과와 철학을 몸에 익혀서 반복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반복한 습관과 철학이 당신의 존재를 정의하게 하세요. 첫째, 반복의 힘을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단 하루 실천한 습관은 한 줄의 실처럼 연약해서 잡아당기면 쉽게 끊어지지만 매일 반복하면 실이 서로 엮이면서 누구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둘째, 방향 정학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를 먼저 구상해야 합니다.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곳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습관은 가장 지혜로운 지성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에게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나쁜 것들은 우리 삶에 쉽게 침범해서 순식간에 내면을 망치지만 좋은 것들은 갖기 어렵습니다. 습관도 그렇죠.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애를 써야 하며 동시에 나쁜 습관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습관은 마치 굽기 전 생지 상태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생지 상태일 때는 크기가 작아서 과연 먹을 만한 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지만 오븐에서 점점 익으면서 크기가 몇 배나 커지듯 습관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를 스스로 확장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은 만나고 싶은 미래의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모습에 맞는 습관과 철학을 몸에 익혀서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이 서서히 나아지는 사람들의 하루는 3가지가 다릅니다. 뭐든 빠른 것은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이룬 결과는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조금씩 무언가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고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면서 마침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내로 삶을 지탱하는 자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해내려면 인내는 기본입니다. 이때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매일 루틴처럼 지키면 인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일 팔굽혀 펴기 30개, 독서 40분, 산책 1시간 등처럼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든 각자 자기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규칙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 특징은 본질을 찾는 연습으로 생존력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서 본질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서서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 모두가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으며 내용을 한 줄로 짧게 압축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뭐든 반복해서 강하게 찌른다고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곡을 찌를 수 있다면 약한 힘으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매일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이해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삶의 지침이죠. 진정한 경청이란 모든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정도로 가치 있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스치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곳에 써야 할 시간을 남기지 못하게 되죠. 꼭 이해해야 할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볍게 스치는 게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이 3가지 원칙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분명 이후에 맞이하는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씨앗을 심었으니 열매 역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4줄을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항상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항상 도전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 독서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5가지 방법. 독서와 인생,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한 문장에 나란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독서는 그저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작년까지는요. 하지만 30년 넘게 치열한 독서를 반복해보니 이제야 독서는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적 무기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읽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읽는다고 정말 그들이 책을 읽는 건 아니죠.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시간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독서는 반드시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하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당신이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로 인생을 바꾸는 확실한 5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 달에 한 권으로 시작합시다. 다독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독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권만 읽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3권 이상 씁니다. 읽는 것 이상을 생산하는 셈이죠. 독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내면을 만나 3이 되고 100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읍시다. 책은 한 번에 쓰인 글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사색으로 나온 결과이니 읽는 당신도 수십 번 이상 읽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매번
풀고 싶은 다른 질문을 품고 읽어야 합니다. 책은 당신이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최선의 답을 줄 겁니다. 셋째, 매일 30분 읽으며 최소한 3번 멈춰야 합니다. 긴 시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는 노동이 아니라 최고의 지적인 휴식이니까요.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30분 동안 그저 읽기만 하지 말고 중간에 멈춰서 경탄할 부분을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시선을 멈추게 할 경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읽으면 저절로 읽다가 중간중간 멈추게 됩니다. 넷째, 멈춰서 3단계 질문을 합시다. 괜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읽다가 멈춘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물음을 통해 비로소 나의 것이라고 부를 문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멈추게 했나? 멈춰서 어떤 생각을 했나?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섯째, 질문에서 나온 답을 글로 써야 합니다. 독서의 끝은 글쓰기입니다. 이제 쓰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당신은 쓰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배워도 그게 무엇인지 글로 써서 알려주지 않으면 가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4단계에서 나온 답을 글로 써서 매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5단계 방법을 통해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독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죠. 자존감이 바닥일 때 자신에게 들려주면 바로 힘이 되는 15가지 말. 세상에 나쁘기만 한 상황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언제나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고 그걸 결정하는 핵심은 자존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흔들릴 때마다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바닥일 때 자신에게 들려주면 바로 힘이 되는 15가지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면 매일 나아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결국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눈물이 날 때는 마음껏 울자. 울 수 있어야 내 인생이니까. 힘든 시간은 곧 사라질 거야. 내가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내 장점만 찾으며 살자. 좋은 것만 보기에도 인생은 짧아. 이제 근사하게 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다른 사람 기분은 그만 배려하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사는 거야. 급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이미 멋진 길로 들어섰으니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이지. 내가 보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있어. 나는 늘 가장 좋은 상태로 내 감정과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난 타인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선택은 언제나 결과까지 좋았으니까.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어. 그러니 더욱 잘 될 수밖에 없지. 사람들의 인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내 삶이 나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잖아.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내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장 나약한 상태의 자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마음, 살아가며 쌓아온 온갖 슬픔과 원망, 그리고 모멸감이 내면에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로 인해 당신은 내면 아이를 차분하게 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는 아이는 이제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오래오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는 다행이다라는 마법의 말. 꼰대로 불리는 건 누구에게나 싫고 거부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강해도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나 꼰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룬 결과를 자랑하지만 타인이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정보 혹은 지위와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도 각종 SNS에 올라오는 내용이 그런 인간의 욕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근사한 시간을 즐기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최대한 자랑이 느껴지지 않게 가공해서 공유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결국 다 자랑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누군가 최근 고가의 멋진 자동차를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 보통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야, 다들 살기 힘든데 자랑하냐? 자랑 좀 적당히 해라.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축하한다, 축하해. 좋겠다, 좋은 자동차 몰아서. 나는 언제쯤 그런 자동차 한번 가져보냐?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이런 식의 리액션을 던질 때 한 친구가 전혀 결이 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멋진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을 향했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며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 시절에 네 노력이 빛을 발해서 참 다행이다. 정말 축하해. 멋지다. 순간 그 말을 건넨 사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고 결정적으로 새 차를 장만했다고 말한 사람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좋은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움, 따뜻함, 희망과 우정까지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제대로 축하해 주지 못할 때 다행이다라는 말은 온전히 상대방 마음에 닿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에서 다행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말에 더욱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거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이 자신이 이룬 성과나 결과를 말할 때 다행이다 라는 표현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결국 자신이 가진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전하며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4가지 태도. 허무한 감정은 자신을 품은 사람의 내면을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면 무기력에 빠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허무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늘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4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행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만 행복하려는 마음은 종종 일상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삶의 허물을 느끼지 않으려면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될 수 있는 한 좋은 마음을 주변에 전하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남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마다 문화가 있듯 개인에게도 나름의 문화가 있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특별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좋은 마음을 전하며 그 문화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셋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공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일이 잘 된 이후 지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잘된 그 하나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가 잘 된 후에는 그 하나를 완전히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삽니다. 이때 과거의 영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넷째, 불행의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불행은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현실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하지 못한 상태로 불행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이 부정적인 생각은 매우 유혹적이라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100번 들면 긍정의 생각을 101번 하면서 부정을 스쳐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불행을 잠재워야 입에서 불행의 언어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행을 긍정으로 덮는 노력을 무수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일 일상에 허무함이 찾아왔다면 활기 넘치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특별한 태도 가운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하나부터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때론 시작 자체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책은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였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는
어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저 나이만 많아진다고 철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건 또 언제쯤이었는지 뭐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이자 인문학자인 김종원님은 어른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진실한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유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유로 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금세 타인과 비교되는 세상이고, 오프라인에서는 학교든 직장이든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내가 맞춰 적응하며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책 표지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소한 감정에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현실적인 위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저 역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명언이 무색할 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사소한 일들의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책에는 그런 저에게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현명한 어른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강력한 힘을 꺼내는 법. 벼락처럼 쏟아져 당신의 삶을 바꿀 말. 못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비결. 당신의 현실을 결정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태양을 본 자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총 6개의 장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저자가 직접 겪고 또 독서와 사색을 통해 얻어낸 현실적인 조언들이 세세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책을 읽으며 이런 내용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된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자신의 이유로 사는 어른이신가요?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